이야, 정말 심각하네요. 이대로 가면요, 한국 경제 폭망합니다. 지금은 건전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에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풀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커녕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경제든 투자든 불확실성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그렇잖아도 고환율 그리고 트럼프 관세 리스크 등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 정말 폭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 그리고 돈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 하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에 전국적으로 카드 사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죠. 탱커도 봤죠. 총든 군대도 봤죠. 그러니까 서울은 마이너스 29.3%, 30% 가까이 카드 결제가 팍 줄었습니다. 대구도 그렇습니다. 대구도 보면 서울보다 높아요. 30.4% 많이 줄었죠. 대전, 충청도도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27.3, 27.7. 그 다음에 전라도는 더 심각합니다. 광주 35.9, 전라북도 33, 등등입니다. 전국 평균이 26.3%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이냐 하면요, 대체로 카드 소비가 크게 꺾이는 때는 언제냐면 명절 연휴가 끝나거나, 그 다음에 지난 2020년의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자,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소세라고 합니다. 즉 코로나 이후에 가장 소비가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소비 심리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 도대체 누가 지갑을 열겠으며 설령 지갑을 열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12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직전 월, 그러니까 11월 달보다는 무려 12.3%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때 이후 최대폭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때는 12.6%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번 12월 달에는 무려 12.3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급 경제 위기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게 한국만의 사태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덮쳤잖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번 사태는 한국만의 문제라는 데 더 심각함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보다 많으면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를 전망하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무려 18%씩이나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이어서 11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요 2.9%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보다 오히려 0.1% 올랐고요.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7%를 나타냈는데 이것도 전달보다 0.1% 올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계속 급등하죠. 공공요금 인상도 걱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전망이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금리 수준 전망조차도 지난 11월 달 93%에서 12월 달에는 오히려 98%를 기록하면서 5%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면서 가뜩이나 높은 원달러 환율을 계속 높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회사들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기업들, 코스피 상장사들의 내년도 이익 추정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있는 기업들 가운데 150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불과 석 달 전보다, 그러니까 10월 기준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입니다. 물론 대부분 대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로부터 하청을 비롯한 소위 낙수 효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8곳의 이익 전망이 불과 3개월 만에 줄어들었는데, 그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익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것도 정말 불안합니다. 불과 석 달 전에는요, 삼성전자의 내년도 2025년도 순이익을 50조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딱 석 달 지난 지금은 37조 원,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얼추 30% 가까이 급감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반도체로 먹고 살아온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양대 기업의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불과 석 달 만에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 이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한국 경제 정말 폭망각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 그리고 돈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도 한국 경제는 침체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 고금리,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고금리 때문에 가게들이 쓸 돈 자체가 없는데 정부는 건전 재정을 앞세워서 돈을 털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근본적인 원인들로 꼽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는 더욱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환율까지 1,500원을 넘보면서 한국은행의 2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결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주체들은 더욱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 가게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려왔던 반도체 산업도 좋지 않은데 여기에 내수 소비까지 얼어붙으면요, 내년 또 한국 경제는 이웃나라 일본의 30년 장기 불황 또는 심지어 남미 국가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면 기업들의 고용이 감소하고 이것은 다시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기업들 채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하고 희망퇴직 받죠. 최근에 포스코 그룹도 한 30% 가까이 임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런 행편이라는 거죠. 대기업들이 이런 행편인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가게 경제는 오죽하겠습니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이 계속되면요, 먼저 정권회사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은행들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들이 망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요, 그로 인한 경제적 질곡은 서민과 부자도 가리지 않고 세대도 가리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발 돈을 풀어서 내수 소비라도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정부는 물론 가계부채도 늘어날 수 있지만 당장에 살고부터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런 상태인데 돈을 푼다고 빚내어 집 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금융권에서 폐업 직전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해 주겠다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대출을 유예해서 당장의 부담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 좋으나 결과적으로 내수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것 또한 결국에는 시간 끌기에 불과한 행편입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같은 이런 판국에 제가 해드릴 말도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입니다. 목도리라도 따뜻하게 하시고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주변에 혹시 구세군 자선 냄비라도 있으면 조그마한 정성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